오늘 이제 뉴스 해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사안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잇따른 정치인 수사. 기획 사정일까? 네. 최근 이제 정치인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국가정보원이 뭐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만 간 게 아니라 여야 의원 5명, 뭐 그래서 뭐 여권 몇 명, 야권 몇 명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던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오늘 한 신문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검찰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보다 앞서서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의 그런 수상한 돈거래 흐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왔죠. 네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뭐 검찰이 이제 조만간 또 불러서 한다고 하고 오늘 또 사의를 표명을 했으니까 전 수석이라고 해야 이전 맞을까요? 수석 그럴까요? 네네. 이제 수사를 전전 수석에 대해서도 벌이고 있고요. 이렇게 잇따르는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 한 보수 신문이 국회 정보위원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의 죽음으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진 상황에 검찰이 정치권 사정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전병헌 그 전 수석 그죠? 네. 전병헌 전 수석 보좌진 수사 초기 단계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뭐 비판, 논란이 가열되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획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시각을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김광삼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안정이 안 되었고,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수사를 계속 진행한 걸 볼 수도 있고, 뭐 타이밍에 있어서도 검찰이 정권 입맞추는 식으로 적폐 수사만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비난이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사의 자료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균형감 있는 수사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 네, 적폐 수사만 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게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단서를 포착을 하고 있었는데 적폐 수사 때문에 지금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가 자칫 뭐 검찰이 적폐 청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또 그런 뭐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없던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없던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서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뭐 검찰 기획 수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두는데요. 하나는 정말 검찰이 계획하에 하는 기획 수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정권의 하명을 받는 기획 수사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두 번째냐 이렇게 막 일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명 수사 아니냐. 근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또 한겨레는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검찰, 청와대, 법무부 수사 사전보고 없앴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같은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전에 뭐 청와대나 법무부에 누가 수사 대상일지 뭐 어떤 내용일지 알려줬던 이런 관행을 없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하명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청와대 기획사정은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조율할 여지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가 검찰이 자체적으로 기획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능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수부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랑 전화를 해봤는데요. 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연히 수사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거지 검찰이 모든 것을 기획해서 이때 터뜨리고 저때 터뜨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면서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 중에서 이 개인 비리 수사는 이런 정치색을 띠지 않아요. 개인 비리는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묵혀두거나 뭐 쌓아뒀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뺏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수사라는 거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정보가 다 새고 어떤 그 제보자들도 마음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파일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뺏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비리는 정보가 들어와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게 때마침 지금 터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개인 비리니까 또 수사 기법상 이 타이밍 놓치면 수사가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하는 거다. 네네, 이런 그렇죠. 주장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강 변호사는 지금의 야당이 사실 과거에는 여당이었고 꽤 오랫동안 집권을 해온 집권당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밟히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네.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거든요. 예, 아까 예. 뭐 이제 국정원이 국회 여야 의원들에게 뭐 특수활동 특활비 중에 줬다. 그런 네.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는 정황을 오. 포착해서 예. 수사 중이라는 지금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사정당국은 이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당시에 네. 국정원에서 특활비 명목의 돈 1억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오, 의심되는 단서를 예. 확보했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예. 최 의원은 지난 그 여권에서 친박근혜계로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죠. 진박이라고 했죠. 진박.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최경환 의원 측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검찰이 관련 내용을 토대로 최 의원 측에 또 조사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낮에만 하더라도 이 의원들에게 특활비가 갔는데 그게 또 아니다라고 네.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네, 국정원에서 뭐 그런 근거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내기도 근데 또 몇 시간 만에 아닌 또 실명이 등장을 했네요. 네.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의를.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이번 사안도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된 건데요. 네네. 어제 이 전 대통령이 바레인 방문 마치고 귀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좀 뭐 지진 때문에 약간 좀 묻혔죠. 묻혔는데요. 네. 출국 때처럼 한마디 할 거다 이런 예상을 깨고 일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긴 했어요. 뭐 날이 춥다든가. 아, 네, 하긴 했네요. 날씨가 워낙 추웠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전 대통령의 말은 몰라도 행보는 조금 얼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측근들과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가 있잖아요.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맥락은 같은데 조금 다른 움직임 하나를 포착을 했거든요. 네네. 이명박 청와대에서 근무한 측근 한 사람이 저희에게 밝힌 게 있는데 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여일 전쯤에요. 이종찬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6명을 모아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자리에서 이 전 수석이 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론할 건지 또 변론에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한 변호사가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돌렸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준 사람은 아직 없다고 하네요. 답을 제가 변론을 하겠습니다라고 답 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네, 네. 참 이것도 재미난 대목인데 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재미난 대목인데 그건 뭐 차차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네, 좀 말아끼기 모두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말대로라면 네. 기소당하는 걸 그 검찰 수사를 받는 걸 기정사실로 놓고 대책을 짜는 수준이 아니라 실무 대응 준비에도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말을 아끼고 있는 게 사실 즉흥적으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좀 자칫 삐끗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수사 대응에 조금 지장을 줄 수도 있고요. 어제 네. 이제 귀국하면서 말을 안 한 게 네.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예,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출국할 때는 뭐 전날에 막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네. 사전에 좀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죠.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지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네. 전해주셨던 이종찬 전 민정수석 아마 이분이 그 출범 직후에 2008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던 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여일 전이라고 하는 네. 이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뭔가 겹쳐진다는 네, 이걸 말씀이신가요? 좀 복기를 해보면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고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별로 이야기가 없었고요. 네.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사실 공개된 9월 초까지도 별로 직접 대응 안 했습니다. 네. 근데 9월 28일에 돌연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거든요. 네, 글을 올렸죠. 네. 이게 바로 20여일 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점이 겹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사법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그렇게 얘기가 볼 될 수 수가 있을까요?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좀 이 페이스북 발언, 그다음에 출국 발언 이걸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의 발언 이전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 이전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자, 9월 28일에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사흘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하나 공개합니다. 김태호 당시 대외전략기획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면서 사이버 사령부 군무원 증원을 협의했다는 내용의 문건 기억나시죠? 네네. 파장이 상당히 컸었는데 네, 그랬죠. 그리고 그 출국 전 그 발언이 있기 전날 새벽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이 되는 거죠. 그날 두 건 구속됐고. 모두 뭡니까? 사이버 사령부랑 관련이 됐네요. 관련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면 그 이전에는 대응을 안 하다가 사이버 사령부 문제가 집중 불각이 되니까 이때부터 대응 준비에 들어갔느냐. 자, 그 전에는 VIP에 보고됐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었지만 VIP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문건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사이버 사령부 문건은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지시사항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까지 공개가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네. 다른 건 사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을 했지만 이 건에서는 결국은 맞닥뜨려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참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사실 뭐 대비를 하겠지만 네.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물론 네. 뭐 다른 것까지 검찰 수사는 다 이루어지겠지만 네.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있다. 이 점을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뉴스에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열었는데 이게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분노가 느껴지던데, 아니 지난 정권 때 그 노무현 대통령 시골에 가서 그 살고 계시는 분을 그렇게 잡아다가 구속을 시키려고 이 소환하고 온 텔레비에 생중계를 하고 이렇게 온 망신을 줘서 국정원 시켜서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이런 유언비어까지 날포하고 결국 죽음에 몰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분이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좀 수용이 안 되고요. 예. 이것은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니라 20조가 넘는 자원을 다 낭비하고 4대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방 비리나 이것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정원이나 기무사, 정보사 이런 군과 정보기관을 사적인 정치 도구로 악용한 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는 행위라고 봅니다. 일종의 반역행위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역행위다. 바로잡는다.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뭘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범법행위가 발생되면 당연히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스 문제, BBK 문제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비밀 해외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제가 일부 단서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은 밝혀져서, 이걸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자방, 그죠? 그 사자방 중에 자원 외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해외에서 계좌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단서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적돼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아니, 이제 각 사법 당국들이 열심히 지금 찾고 있겠죠. 예. 아니, 송 의원님도 좀 그런 조사를 하시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저도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이걸 조사를 했지요. 해외 계좌.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저는 이제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파일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뺏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 비리는 정보가 들어와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게 때마침 지금 터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개인 비리니까 또 수사 기법상 이 타이밍 놓치면 수사가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하는 거다. 네네, 이런 그렇죠. 주장이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래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강 변호사는 지금의 야당이 사실 과거에는 여당이었고 꽤 오랫동안 집권을 해온 집권당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억울한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밝히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네.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거든요. 예, 아까 예. 뭐 이제 국정원이 국회 여야 의원들에게 뭐 특수활동 특활비 중에 줬다. 그런 네.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네.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받는 정황을 오. 포착해서 예. 수사 중이라는 지금 뭐 네. 청와대나 법무부에 누가 수사 대상일지 뭐 어떤 내용일지 알려줬던 이런 관행을 없앴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청와대 하명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렇죠. 예, 그렇죠. 청와대 기획사정은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조율할 여지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남는 문제가 검찰이 자체적으로 기획 수사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능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특수부 검사 출신 강민구 변호사랑 전화를 해봤는데요. 네. 이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견해를 그래요? 밝혔습니다. 예. 우연히 수사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거지 검찰이 모든 것을 기획해서 이때 터뜨리고 저때 터뜨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면서 색안경을 쓰고 볼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 중에서 이 개인 비리 수사는 이런 정치색을 띠지 않아요. 개인 비리는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묵혀두거나 쌓아놨다가 이렇게 필요할 때 뺏으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수사라는 거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정보가 다 새고 어떤 그 제보자들도 마음이 또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의 죽음으로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진 상황에 검찰이 정치권 사정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전병헌 그 전 수석 그죠? 네. 전병헌 전 수석 보좌진 수사 초기 단계도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예, 예,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제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뭐 비판, 논란이 가열되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획 수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런 시각을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김광삼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이 안정이 안 되었고, 그럼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수사를 계속 진행한 걸 볼 수도 있고, 뭐 타이밍에 있어서도 검찰이 정권 입맞추는 식으로 적폐 수사만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비난이 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사의 자료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균형감 있는 수사를 네.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 네, 적폐 수사만 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는 게 조금 그렇다. 네. 그러니까 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단서를 포착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적폐 수사 때문에 지금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수사를 할 여력이 없다가 자칫 뭐 검찰이 적폐 청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또 그런 뭐 보도도 네. 있었고요. 예. 네,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없던 일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없던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서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게다가 또 이제 뭐 검찰 기획 수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해두는데요. 하나는 정말 검찰이 계획하에 하는 기획 수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정권의 하명을 받는 기획 수사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중에 지금 두 번째냐 이렇게 막 일부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명 수사 아니냐. 예. 근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리고 오늘 관련해서 또 한겨레는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검찰, 청와대, 법무부 수사 사전보고 없앴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이나 체포 같은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전에 네, 오늘 이제 뉴스해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사안인데요. 예, 예.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잇따른 정치인 수사
기획 사정일까? 오. 네. 최근 이제 정치인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예. 국가정보원이 뭐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 논란이 확산될지 굉장히 관심이 그러니까 모아지고 이 있잖아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만 간 게 아니라 네. 여야 의원 5명, 뭐 그래서 네. 뭐 여권 몇 명, 야권 몇 명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던데 여기다 네. 플러스 알파 이런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오늘 한 신문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검찰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이보다 앞서서 자유한국당 이우연 의원의 그런 수상한 돈거래 흐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왔죠. 네네.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뭐 검찰이 이제 조만간 또 불러서 한다고 하고 오늘 또 사의를 표명을 했으니까 전 수석이라고 해야 이전 맞을까요? 수석 그럴까요? 네네. 이제 수사를 전전 수석에 대해서도 네. 벌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잇따르는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 한 보수 신문이 국회 정보위원 어떤 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썼는데